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필마 경시대 초등학교 교육부분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1번 문제. 숫자 카드들이 1부터 8까지 총 4장씩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3장씩 계속 뽑아서 합이 12인 숫자 카드들의 조합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뽑았을 때 가장 적게 남게 되면 몇 장이 남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합이 12가 되는 숫자 3개들의 조합을 먼저 찾아주어야겠죠. 대신 뽑을 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 1, 3, 8을 뽑았어요. 그럼 10이지. 1, 8, 3 뽑아도 10이잖아. 두 개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지 않습니다. 그거를 먼저 알아두고 한번 찾아볼게. 항아리 방금 말한 거 1, 3, 8 있죠. 요거랑 또 1, 4, 7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1, 5, 6이 있겠네. 됐어요? 더 있나? 1, 6, 5 똑같다 그랬지? 1, 7, 4 똑같다 그랬지? 1, 8, 3 똑같다 했어요. 그럼 2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로 넘어갔어요. 2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2 빼면 10이 돼야 되니까 2, 8 이렇게 먼저 되겠죠. 2, 2, 8 맞아? 같은 숫자 2개 들어가는 상관없잖아. 같은 숫자 2개 들어가는 상관없어요. 숫자 총 4개씩 있기 때문에 그럼 2, 3, 7 이렇게 되겠죠. 2, 3, 7 또 뭐 있어요? 2, 4, 6 있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2, 5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더 있나? 2, 6으로 넘어가면 8이니까 4. 여기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다음은 3으로 넘어가야겠죠. 3으로 했어. 그럼 9가 나와야 돼요. 3, 6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다음으로 3, 4 5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됐어요? 다음은 3, 5, 4 똑같이 될 거니까 할 필요 없어. 다음은 4로 넘어가면 되겠어. 4는 4, 4, 4밖에 없지? 이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됐나?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합이 12인 애들의 조합이에요. 숫자 3개로 만들 수 있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제일 적게 남기느냐? 계속 뽑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도 중복되지 않는 숫자들을 먼저 4개씩 싹 다 뽑아버리면 거기 그 숫자에 대해서 남은 건 하나도 없겠지. 맞아요? 그런 다음에 4, 4, 4 뽑아버리면 4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 친구를 한번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 4를 포함하지 않고 먼저 서로 중복되는 것도 없는 친구들이 뭐가 있어? 1, 5, 6, 2, 3, 7 1, 2, 3, 4, 5, 6, 7 다 있죠. 그쵸? 그럼 1, 5, 6 얘네들을 4개씩 뽑아주고 2, 3, 7 역시 4개씩 뽑아줄 거예요. 그리고 4, 4, 4를 한번 뽑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됐나요? 그럼 3개, 4번 뽑고 총 6개를 4번 뽑는 거지. 그럼 6, 4, 24, 24장을 뽑을 거고요. 여기도 3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 27장을 뽑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에 총 카드 몇 장 갖고 있었어요? 1부터 8까지 4장씩이었잖아. 4, 8, 32였어. 그렇기 때문에 몇 장 남냐면 32 빼기 27 해줘서 5장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5장이 제일 적게 가는 거예요. 다음 2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전철들이 마구마구 지나다니는데 3분 간격으로 지나다닌대요. 여기랑 역사의 거리는 30분이었고 이때 최대로 만날 수 있는 전철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도착할 때 만나면 참 좋겠죠?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1번 열차가 있으면 A역을 1번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오는 2번 열차를 마주친다고 해볼게요. 2번 열차를 출발하자마자. 그럼 30분 간격이니까 이렇게 쭉 30분 간격이니까 3분 해서 이렇게 여기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만나겠지. 그럼 여기서 만나는 열차 선생님이 3번 열차라고 해볼게. 1번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2번 열차를 만나고요. 쭉 와서 얘 만나면 3번 열차. 됐어요? 그러면 3번 열차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1번 열차가 30분 동안 이동을 했겠죠? 맞습니까? 30분 동안 이동을 했을 거야. 추가로 1번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얘 만났으니 2번 열차도 30분 동안 이동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2번이랑 3번 열차의 차이는 얼마예요? 시간? 30분이니까 60분만큼 차이가 나겠죠.
됐어요? 얘 출발하기 전에 얘도 30분만큼 달려왔을 거고 얘도 30분만큼 달려왔을 테니까 얘랑 얘는 60분 차이가 나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 3분에 한 번씩 만나는가 그랬잖아. 3분에 한 번씩. 맞아요? 3분에 한 번씩 만나니까 60분에는 3분이 몇 번 들어가? 60 나누기 3하면 20 들어오겠죠. 근데 20분 만나? 아니죠. 끝날 때 또 만나니까 더하기 1 해줘야겠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로 만나는 친구는 21대. 이렇게 하면 최대로 만나는 열차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경민은 시계가 멈춰 있었다고 했어. 건전지 바꾸고 9시 30분에 맞췄지. 얘는 제대로 시간을 맞춘 게 아니었죠. 그리고 노베 놀러 가서 여진이 집에 도착하고 정확히 시간이 10시였대. 10시. 30분 동안 간 거 아니에요. 요 시계는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그럼 여진이네 집에서 시계를 봤으니 10시였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1시간 놀았지. 1시간 놀아서 11시 00분에 집에서 나왔어요. 여진이 집에서.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11시 10분이 됐어요. 11시 10분. 경미지. 여기가 경미지. 11시 10분이었어요. 그러면 총 이때는 건전지 제대로 갈아 끼워 넣었으니 총 논 시간은 얘랑 이 친구의 시간 차이겠죠. 그럼 11시 10분에서 9시 30분을 빼면 어떻게 돼? 빼기 9시 30분 하면 우리가 총 논 시간은 1시간 40분이겠죠. 40분. 됐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나가고 집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놀았던 시간을 모두 더하면 1시간 40분일 거야. 근데 우리 몇 시간 동안 놀았어? 딱 1시간 놀았죠. 그러면 집에 왔다 갔다 한 시간은 40분이에요. 40분. 왕복 40분이에요. 맞지? 그럼 한 번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편도 20분 걸렸을 거예요. 맞아요? 편도 20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음식에는 제대로 된 거였잖아. 여진이네 집, 경민의 집 말고. 그럼 여진의 집에서 11시에 제대로 나왔으니 20분 걸려서 원래는 경민 집에 도착했을 때 11시 20분이었겠죠. 11시 더하기 20분 했어.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경민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확한 시간은 11시 20분이에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때 오각형에서 길이 4개만 주고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죠. 최소값을. 그래서 선생님은 임의로 오각형을 하나 그려왔어요. 3, 10, 7, 29 나머지 하면은 C로. 그런 다음에 우리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 주어야 하니 오각형에는 삼각형 3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긴 변 29는 7이랑 A보다 더한 것보다 커야겠죠. 맞습니까? 아니지. 29는 7이랑 A 더한 것보다 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9는 작아야 돼. 그것보다 7 더하기 A보다. 됐어요? 그 다음으로 보면 A가 있는데 B랑 10 더한 거, B랑 10 더한 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겠죠. 마지막으로 C랑 3 더한 거, C랑 3 더한 거 B보다 커야겠죠. C 더하기 3 B보다 커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 이하부등식 요거 3개 다 더해보면 한번 찾을 수 있겠죠. 얘네 둘 먼저 더해볼까? 그럼 17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거기 29 더하기 A일 것이고 다음에 C 더하기 3을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C 20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다가 29 더하기 A 더하기 B겠죠. 그날 그럼 우리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똑같이 있으니 얘네들은 없어질 수 있을 거고. 맞습니까? 그럼 20 양변을 빼주면 똑같은 거 똑같이 작아지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C는 9보다는 클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9보다 큰 자연수 C 뭐 있어요? 10. 그래서 분명히 될 수 있는 건 10입니다.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삼합을 횡단하는데 한 사람당 4일치의 신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때 6일 동안 횡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탐험가가 화물 운반인을 몇 명 데려가야 하느냐 였어요.
만약에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요때까지 와야 우리가 횡단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무사히 거쳐야. 그럼 먼저 탐험가가 있어요. 탐험가는 4일치 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만큼까지 무조건 갈 수 있죠. 탐험가는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능해. 맞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한 명의 화물 운반이를 데려갔다고 하죠. 화물 운반이 한 명 데려갔어. 한 명. 그럼 이분은 4일만치의 신형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둘이 여기까지 가고 사막에서 실종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 왔다가 음식을 주고 가든가 뭐 이만큼 왔다가 음식을 주고 돌아가든가 해야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만 왔다가 나머지 음식을 준대요. 누구한테? 탐험가한테. 근데 화물운반인이 1일차까지 하면 3일차까지 남겠죠. 3일차까지 남아요. 탐험가도 1일차까지 썼으니 3일차까지 남겠죠. 근데 이 사람도 돌아가는데 다시 하루가 걸릴 거잖아. 그럼 총 화물운반인은 2일차를 쓰는 거예요. 2일차 치신양, 이틀차 치신양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틀차를 탐험가한테 줘야 될 텐데 만약에 이만큼 썼는데 이틀을 줘버렸어. 그러면은 다 5일치의 신양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한 사람은 한 번에 4일치 신양과 물밖에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루는 올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틀까지 하고 이틀치를 준다고 해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요? 이틀차 주고 이틀치 줘버리면 이 사람은 돌아갈 수 없어요. 화물운반이는 실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운반이를 2명을 데려가 보아야겠죠. 2명을 데리고 가 보아야 해요. 그러면 일단은 화물운반이 한 명이 1일차까지 갔어요. 그럼 지금 3개가 남아있겠지. 3일치가. 근데 이 사람도 돌아가는데 1일차를 한 번 더 써야 하니 이틀차치가 남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줄 수 있는 건. 그럼 이 사람한테 1일차 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1일차 1인분 1일차씩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1일차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여기서 끝인 거예요. 됐습니까? 같이 1일차를 했기 때문에 1일차를 다시 더한다 한들 이 사람이 이틀차에도 총 처음에 시작했던 4일치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탐험가도 마찬가지. 똑같이 4일치의 신앙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하루 더 갔습니다. 하루 더 갔어요. 그럼 탐험가도 하루 더 갔겠죠. 그럼 3일치 남았을 거고 3일치 남았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가려면 이틀치가 필요해요. 이틀치가. 그렇기 때문에 탐험가한테 줄 수 있는 건 1일치밖에 없겠죠. 1일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1일치를 줄 거야. 1일차치. 그리고 이 사람 돌아갑니다. 그럼 무사히 실종당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겠죠. 맞아요? 돌아갔어. 그럼 이 사람은 첫 번째 날에도 하루 쓰고 하나 받았어. 하루 쓰고 하나 받았어. 총 4개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탐험가는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데이 6까지 탐험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화물 운반인을 2명을 데려가서 한 명은 1일차까지 하고 1일차 나눠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화물인은 이틀차까지 같이 한 다음에 나머지 1일차를 주고 남은 식량을 써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탐험가는 6일차까지 탐험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6번 문제 해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올지 안 올지의 확률을 가지고 현주가 화요일에 현장학습을 가는데 비가 안 오게 되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일요일에는 비가 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푸냐면 월요일에 그럼 비가 올 확률과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고 화요일에 그러면 비가 올지 안 올지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2가지 경우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오지 않을 확률. 올 확률은 5분의 2라고 했어. 그쵸? 맞아요? 전체 확률은 100%니까 1에서 얘 빼주면 비가 안 오는 다음 날에 비가
안 오는 확률도 구할 수 있겠죠? B가 안 온 다음 날에 B가 안 올 확률. 이거는 1 빼기 5분의 2 해주면 되죠. 그래서 5분의 3인 거예요. 됐어? 그리고 B 오고 B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럼 B가 온 다음 날에 B가 올 확률. B가 온 다음 날에 B가 올 확률은 문제에서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4분의 3. 그리고 B가 올 확률에다가 B가 안 오려면 1에서 4분의 3을 빼줘야겠죠. 4분의 1만큼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월요일에 선생님이 B가 오는지 안 오는지 두 가지를 나눠서 해줘야 된다고 했지. 첫 번째, 월요일에 B가 올 때.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 일요일에 B가 온 거는 이미 사실이에요. 일요일에 B가 온 건 사실이에요. 문제에 나와 있으니. 그럼 B가 오는데 월요일에 B가 온대. 그럼 일단 4분의 3만큼 있겠죠. 4분의 3만큼. 그럼 다음에 B가 오고 나서 B가 안 와야 돼요. B가 온 다음에 B가 안 와야 돼. 그럼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겠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될 거야. 맞아? 일요일, 월요일 둘 다 B 왔으니까 월요일 확률, 화요일에 B 안 와야 되니까 화요일 확률. 이렇게 해주면 16분의 3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월요일에 B가 안 올 확률을 찾아야겠죠. 근데 일요일에 무조건 B가 왔으니 월요일에 B가 안 오면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화요일에도 B 안 와야 돼요. B 안 오는데 월요일에 B 안 오는데 화요일에도 B 안 와야 돼. 5분의 3. 5분의 3. 그럼 총 2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6분의 3 더하기 20분의 3을 하고 요거 통분해줘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80으로 통분해볼까? 80분의 5 곱해주죠. 5 곱해주면 15 더하기 4 곱해주죠. 12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80분의 27입니다. 80분의 27의 확률로 화요일에 비가 안 와서 현장 학습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는 뭐냐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둘 중 하나로만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매스매틱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대요. 근데 우리 여기서 매스매틱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계속 쭉쭉 아래로 내려가면 하면 돼요. 근데 그때 만들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모두 몇 개냐? 라고 했으니 길을 모두 찾아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아래로 갈 수 있는 가지수를 써주면서 더해가면서 내려가면 돼요. 처음 M에서 시작하겠죠? M에서 시작하면 여기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지. 여기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한 가지씩밖에 못 가요. 맞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우리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아래로밖에 못 가요. 그러면 하나 가고 하나 갈 거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없잖아.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내려가는 거밖에 없으니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겠죠. 이렇게밖에 못 내려가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아닙니다. 여기서 또 여기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기 가지수랑 합쳐줘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가지 내려갔어. 그럼 이렇게 가는 방향, 이렇게 가는 방향 총 두 가지 있죠. 1 더하기 1 있어서 여기는 두 가지예요. 맞지? 그럼 여기를 두 가지 길로 올 수 있어요. 두 가지 길로 올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 가지 길로밖에 못 가는 거 하나, 두 가지 길로 올 수 있는 거 하나 있으니 총 세 가지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한 가지 길로 갈 수 있죠.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됐어요? 그럼 다음에는 세 가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총 네 가지일 거고 여기는 6가지고 여기는 4가지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로 걸어 내려가는 게 아닌 여기에 있는 가지수랑 합쳐줘야 된다 했죠? 여기로 총 4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으니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총 5가지일 거예요. 4 더하기 1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가지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4가지로 올 수 있는 방향이랑 6가지로 올 수 있는 방향이 총 같이 모여있는 거죠. 그게 한 곳으로 모이니 총 10가지 있을 거고 여기도 10가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15가지, 20가지,
15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20가지 있고 15가지 있으니 35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도착할 수 있을 테고 여기 역시 35가지 방법으로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매스매틱이라는 마지막 C에는 35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총 70가지의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매틱에서 C를 향해 가는 길은 총 70가지예요.